지금부터 매일신문이 주최하는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론회 전체 진행을 맡은 매일신문 교육팀장 이석수입니다. 먼저 선거운동이 바쁘신데도 본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세 분의 예비후보님과 6분의 전문가 및 학부모 패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구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직접 토론에 참가하러 오신 학부모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에 앞서 약식의 국민의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회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회다요 경례. 바로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토론회 진행과 관련한 간단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이제 교육감 선거라는 특색을 살려서 다른 선거 토론회와는 다른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방식의 컨셉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사전에 각 후보로부터 10대 공약 및 정책을 전달받았고요. 이를 교육 전문가 그룹에게 넘겨 오늘 이제 패널들이 말씀하신 질문을 추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10대 공약이 이제 바로 학생부 인쇄기지예요. 이를 바탕으로 이 자리에서는 패널들이 후보들에게 공약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실효성 등을 묻는 검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입시에서 이제 학과의 교수님들이 묻는 이제 면접 타임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자리해 주신 패널들께 불편하시더라도 좀 가혹한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철학과 정책의 방향을 잘 파악해서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일자리를,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연일 이제 토론에 참석하시느라고 바쁘시겠지만 신문 토론회는 방송 토론보다 긴장감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지만 치열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의 사회를 맡길 김교영 편집부국장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매일신문사가 주최하는 6.13 지방공직선거, 전국지방공직선거 대구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 정책 토론을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이제 사회를 맡게 된 매일신문 편집부국장 김교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교육의 목표가 성숙한 민주시민, 나라를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그런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목표를 갖고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여기에 상당히 위협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회는 우리 대구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그런 지평을 열어갈 교육감 선거를 앞둔 시점에 그래서 중요한 토론회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토론회가 학부모나 시민 여러분들이 좋은 교육감을 뽑는 좋은 계기와 기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간단하게 토론회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후보님들은 여러 번 토론을 하시기들 다 아시겠지만 서로 불불 끓이는 그런 발언이나 비판이나 이런 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믿고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사회사의 직권으로 제재를 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청객들께서도 아까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지금 혹시나 휴대폰 켜두신 분은 휴대폰을 좀 꺼주시고 잘 경청해서 진지하고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좀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 시간은 2분 이내입니다. 2분 이내라 하면 1분에 끝나셔도 되고
2번을 다 쓰셔도 됩니다. 그 시간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종료 2분 종료 10초 전에 배를 한번 뚫릴 겁니다. 그리고 종료가 되면은 2분 제한 시간이 끝나게 되면 배를 2번 뚫립니다. 그러나 마이크는 저희들 자동으로 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종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비 후보자님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추첨을 사전에 추첨을 하셔가지고 이 좌석도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1번을 뽑으신 이제 강은희 의원님들이 앉으시겠는데 먼저 제가 시간이 다들 아시니까 제가 후보자님의 성함을 말씀드리면 목례 정도 하는 걸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강은희 의원님 인사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덕률 후보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김사열 후보님입니다. 자, 다음은 패널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패널은 5분의 전문가 패널과 한 분의 학부모 패널을 모셨습니다. 자, 권택한 대구대 교수님이십니다. 김차진 수성고 교장선생님이십니다. 안영자 남대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모셨습니다. 김재경 지식플러스 교육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정일환 대구 카톨릭대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허스키 대건중학교 학부모 대표님 모셨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각 후보님들의 출마 소견과 견해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다른 순서는 추첨대로 좌석대로 강은희 후보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다. 강은희 후보님께 시작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 전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입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해 현장에서 중고생들을 직접 가르쳤던 현장 교사 출신입니다. 국회의원으로 교육부의 정책을 감사할 때나 교육 관련 법을 만들고 교육 예산을 심의할 때도 현장 교사 출신 교육자로서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소년 주무부처 여성가족부 장관일 때도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현장 교사 출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에 대구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위해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반품교육으로 모든 아이들을 제가 다 품겠습니다.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교실을 활기차게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권을 강화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제 교육도 평생 교육만 했던 경험으로는 새로운 교육과 미래 교육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미래는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있는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아이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강은희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창의적이고 미래 인재를 길러내는 젊고 역동적인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홍덕률 후보님. 대구의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 홍덕률입니다. 교육은 개인은 물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입니다. 어느 사회나 교육을 통해서 문화를 전승하고 또 사회를 통합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 했습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교육이 병들면 어린아이가 꿈꿀 수 없게 되고 나라의 미래도 어두워집니다. 교육이 매풍에 휘둘리게 되면 학교가 정쟁판이 되고 사회는 분열되게 됩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저는 교육자로 꼭 30년을 살았습니다. 평생을 학생과 학교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교육자로 살면서 늘 학생과 우리 사회의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총장으로 일할 때에도 오로지 학생만 생각했습니다. 학생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났습니다. 정치와 각종 외풍으로부터 학교와 학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어떤 가시밭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운 숙제를 접할 때마다 공감과 소통의 전장 리더십으로 임했습니다.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재단 분류 정리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위상과 경쟁력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 사업도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유치했습니다. 그 학생 행복 교육 철학과 대학 총장으로서의 성공 체험을 가지고 교육감 후보로 나섰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는 임사일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를 강점으로 지역 교육의 상징인 교육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2014년과 16년에 두 차례 경북대학교 총장 임명 과정을 통해서 대학 교육에서 자치와 자율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도 자율성이라는 가치가 매우 소중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국내외에서 평생 동안 교육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실제로 시민교육과 자유학교가 최고 수준인 덴마크에서 교육 선진국인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20년간 일해왔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일선학교와 교실 단위에 과감하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앙정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확실하게 막아내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선진형 공교육을 도입하여 교실 단위에서 학생 중심의 교사 책임제를 확실하게 실현하겠습니다. 교사가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하도록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권을 지키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다문화 교실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의 여러 교육 현장을 자율이라는 이런 큰 원칙으로 조화롭게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후보의 모두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이라고 할 수 있는 패널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패널 토론은 3라운드로 진행됩니다. 한 명의 패널이 한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입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 질문도 가능합니다. 패널의 질문과 답변이 한 회차 돌아가면은 1라운드가 끝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처음 질문하신 그 패널께서 다시 이제 순서대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3라운드까지 이어집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찬가지로 2분 이내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권택환 패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권택환입니다. 네, 저는 대구 패널 아니고 대구 교대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우선 강은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그 공약 중에 1학급 2교사제 공약이 교육 현장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추진 과정에서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1학급 2교사제 공약이 어떻게 현장에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대구에 4개의 사립학교, 초등학교 있는 거 아시죠? 이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실제 갓 1학년 들어왔을 때 보조교사를 둬서 생활을 지도해주고 아이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 5, 6학년에
학생들에게는 교과 학습을 도와주는 형태로 있는데 일반 공립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십니다. 다만 이제 이 공립에서는 재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또 추가로 충당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도 과거의 부담임제에 대한 인상 때문에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추가로 협력교사를 배치한다면은 실제 학습에 좀 부정응되거나 또 학습에 조금 놓치고 있는 아이들을 같이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 5, 6학년 중에 1개 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1개 학년을 지정하면 1800 학급이 됩니다. 이 1800 학급의 10% 정도의 우선 시범을 하고 시범 실시하는 방법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각급 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각 학교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서 요청을 하면은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조금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하게 메꿔줄 수 있어서 전체 학습 환경을 좋게 해주고 아이들의 부족한 능력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김차진 교장선생님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김사열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선진국형 제도 도입을 많이 언급하셨는데 고교 학점제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교육감이 되면 선진국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를 통해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기준을 어떻게 조정할 의향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2022년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 건지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교육청단에서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외국에서 하고 있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대학에서 이렇게 사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생소한 제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이 교육 현장에서 큰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교과 과목을 그동안에 학교의 교사들이나 교장, 교감,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부여하는 것을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하는 데에는 지금 언급하신 그런 교사의 배치 기준도 수급하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큰 학교 단위 내에서는 대학 같은 데서는 다 대부분이 해결이 되는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학교가 작기 때문에 고교 같은 경우는 학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숫자도 있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한 데에서는 다른 학교와 지역 내에서는 타 지역 간에도 같이 이 강사들을 공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대학에서도 강의를 개설할 때 학생 숫자가 아주 적은 숫자, 전공 강의나 교양 강의에서 학생 숫자가 아주 적으면 폐강이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교육청단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되어서 많은 학교를 공유하게 되는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실제로 교사 수급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런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실의 크기라든가 그 특별한 재능이나 그런 진로에 대해서 맞는 그 교육 시설들을 그 교실에 해놓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과 교사들의 그 이동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아마 학생들에게 큰 기회가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자 교장선생님이 질문이 있겠습니다. 네, 홍명철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하는 목적이 학생을 위한 것인 만큼 교육감은 학생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전면 여건 조성의 교육 중점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후보님께서 공약 5번에 학교 평가 자율화와 또 교사 행정 업무 경감 50%, 그 다음에 전문 학습 공동체 지원 등을 제시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와닿게 구체적인 방안이 드러나지 않아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안을
짧게 말씀드리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학생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생님의 사기와 열정과 학생 사랑을 살려내지 않고서는 교실이 살아날 수 없다. 학생이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큰 철학적인 대명제에 우리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라면 발상과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저는 대명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금 잡무 때문에 예컨대 선생님들께서 수업 연구, 수업 준비 외에 학생 지도 외에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공론 처리, 잡무 처리에 쏟아야 되는 그런 형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균 수치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선생님들이 학생이 집중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예컨대 하나의 예입니다만 잡무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우리가 그런 대명제에 합의를 할 수 있다면 물론 구체적인 것은 TFT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앞으로 연구하고 보완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컨대 1등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1등하고 교육청이 1등하기 위한 전시 행정을 위한 공론 처리 혹은 동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각하거나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대구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청 평가 1등 혹은 학교 평가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프로그램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중복된 것들을 폐지하고 집중하고 학생의 수업질 제고에 직접 관계되지 않는 것들은 생략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김재경 소장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은희 후보님께 주겠습니다. 후보님께서 교육지원청별로 진로, 진학,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진로교육과 지도에 필요한 자료개발, 공유 시스템 개발, 공급 이런 것들을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 특히 이제 자유학년제로 넘어갑니다만은 진로교육은 우리 학교 단위나 교육청 단위의 이제 자료개발이나 공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은 지역사회, 특히 이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진로교육이 단순히 이제 직업 이해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여기 이제 이름에 나와 있는데, 진학할 학생들은 대학의 전공을 선택하는 문제, 취업할 학생들은 자기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이런 걸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이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제가 봐서는 좀 미흡한 게 아닌가. 지금 이제 내용이 정확하게 다 포괄적으로 들어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제시된 부분만 봐서는 자료 개발이나 공유 시스템보다는 그 이후에 진로나 취업과 진학이나 이런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은 질문이신데요. 공약 개발 사업은 한정되어 있어서 짧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치고부터 그때부터 진로에 대해서 혹은 성적에 맞춰서 진학하는 사례가 워낙 많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활동과 진로 지도가 사실은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지막에 맞추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이 우리가 진로 지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기록부는 극간을 뛰어넘어서 연계를 하지만 학생의 적성이나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은 나이스를 통해서 약간만 연계되고 풍부하게 연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학생의 활동을 연계해 준다면 중학교 가서 초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걸 또 보완해 줬는지, 고등학교 가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전체를 하나의 로드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담임 선생님만 해서는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각 교육지원청별로 대입과 진로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각자의 로드맵을 검증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아쉬울 때 즉시적으로 진로를 지도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학교에서도
동사립간에도 사립은 좀 교사 선생님들이 그대로 학교에 남아 계시기 때문에 진로 지도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공립의 경우에는 잦은 이동으로 또 그 부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더 연계해서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효율적인 진로, 진학, 그리고 취업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잠시 이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패널분들께서 추가 질문을 굉장히 하고 싶으셨을 텐데 안 하시고 참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뭐 세 분께 다 나중에 더 여쭤보겠습니다만은 저는 교육감 후보자, 특히 교육감에 당선되신다면 물론 학교나 교실 현장에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발전시키고 역량을 키우고 이제 인재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감 역할은 좀 이렇게 대외적인 부분, 아까 우리 홍동률 후보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마을이 학교를 아이를 키운다. 이건 뭐 다 후보도 공감하시는 이야기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강은희 후보님께 여쭤본 거는 교육청 내부로 저는 굉장히 시스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마다 진로 전문 네. 교사들이 한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네. 그래도 지금 안 돌아가는 부분들은 우리 중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하는 학교 이야기 들어보면 학생들 이렇게 직업체험 시킬 곳이 없다. 네. 이것부터 해가지고 지역사회가 너무나 교육청하고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교육감의 역할은 저는 지역사회가 우리 교육을 돕도록 하는 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강 후보님은 이제 장관으로 정치인까지 경험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바로 여쭙겠습니다. 대구시하고 앞으로 어떻게 좀 이런 부분에서 진로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협력할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십시오. 대구시에는 시뿐만 아니라 강력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업들도 있고 저도 직접 기업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기업 현장과 활발하게 호흡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그리고 대구에 한정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좀 더 강력한 경북이나 이웃 지역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런 진로 체험의 기회도 넓혀주고 또 단순히 어떤 현장을 방문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한 안목이 그대로 튀어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로체험센터도 제가 여가부 장관으로 있을 때 대구에 전문적인 진로 체험 수련원을 유치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연계를 해야 되고요. 기업체에도 좀 더 실질적인 액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지만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철을 교육청 단위에서 확대해서 개편해 준다면 아이들이 좀 더 풍부하게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과거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다면은 실질적인 진로 지도뿐만 아니라 체험 현장과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아주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취업센터가 될 수 있고 이것도 노하우로 축적을 해야만이 많은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규란 교수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저는 김사열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대구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행복영양교육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사실은 국내외 이 교육계에서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국내에서도 다시도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의 그런 정책이 많은데 이 교육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안정성 그리고 지속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특히 학부모들이 정책이 바뀌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일선 학교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오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그 성과 중에서 어떤 교육 정책을 개선, 보완,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정책은 좀 차별화된 이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그 행복 영양 교육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실제로 전인 교육의 측면에서 이 5가지 요소들을 다루는 것은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걸 교육 전문가에게 같이 견해를 이렇게 공유해 보니까 실제로 이 5가지 요소 중에서 지적 역량에 대한 부분만 교육의 핵심에 해당하고 교육의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 다른 도덕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제대로 된 제가 이제 얘기한 선진형 공교육은 교실의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부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파생적이고 문화적인 요소들이지 그걸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본질적으로 학생들이 과목마다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런 수용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 교육 목표에 달성되도록 하는 데 집중한 것이 맞다. 그래서 이런 부차적인 것까지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교실 교육에 매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차적인 것들은 좀 고민해서 이것들을 좀 새로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차별화된 교육 정책을 펼칠 것인가 했는데 그래서 저는 교육 목표와 연관이 되는 이 첫 번째 지적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에 두고 이것들을 세분화해서 교육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학생의 지적 역량의 향상을 통해서 지식인으로서 혹은 시민으로서의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격차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 인적, 물적, 문화적 지원을 더 지원해 줌으로써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스키 대군중학교 학부모 대표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직장 다니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을 하면서 가사일도 병행하다 보니까 자녀들 학교 생활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진로 지도도 어렵습니다. 이런 워킹맘들의 고충을 새 후배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것들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세 분 후보님 공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거꾸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규 교수님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그건 뭐 학교 안에 아까 저기서 언급했듯이 이 진로 지도이라는 것들이 이제 있고 또 그 개인적 그 지도들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부모가 그런 걸 케어하지 못해주는 경우는 학교 내에서 공적으로 그런 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것은 고등학교에 와서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 걱정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중등 과정,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것들이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위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평소에 고민해서 감으로써 특별히 그 고등학교 2학년에 3학년 때 뭐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가는 듯한 이런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접근하고 그렇게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홍명률 후보님. 네. 참 그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큽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의 그 연령대나 학교 급별에 따라서 학교가 대신 맡아야 될 역할도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돌봄 기능의 역할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만 감당하기 힘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그런,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도 돌봄 기능에 대한 유아들이죠. 돌봄 기능에 대한 영역과 역할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최근에 더 발표했습니다만 어쨌든 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돌봄 기능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역할 부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할 확대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내실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많은 학교들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 학생들로부터도 흡족하지 않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참 불안이고 불만이 있죠. 이거는 이제 내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진로 진학 지도, 진로 지도를 부모님들 대신에 학교가 책임지고 이것도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교 바깥에 있는 대학이나 기업이나 여러 관공서나 함께 네트워크가 마련이 돼서 저는 이거를 이제
학교교육지원센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기구와 기능을 만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충실한 진로 진학 제도를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은희 후보님. 네, 저도 워킹맘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진학하고 해서 정말 이거 사업을 일을 그만둬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까지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일하는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느냐.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숙제를 다 없애주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도 절감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은 돌봄 교실이 있는데 돌봄 교실은 상당히 그 전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다른 차이는 있지만 일단 돌봄을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스템과 별개로 돌봄 시스템을 운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걸 학교에서 하면 학교 부담이 너무 가중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돌봄 시스템을 별개로 떼서 운영을 해주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 공동체에서는 아동보호센터나 지역 아동보호센터 그리고 청소년 관련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센터와 시설들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좀 중심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준다면 보다 효율적인 학생 그리고 아이 돌봄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대부분 학교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매개가 될 필요는 있고 부담이 가중되면 학교에서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중의 문제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지금 형태로 그냥 입찰 형태로 그냥 던질 게 아니라 제대로 질을 보존할 수 있고 그리고 학교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각 저소득층에는 교육비를 좀 지원해서 제도를 충실하게 한다면 워킹맘들이 1차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라운드 2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권태관 교수님 질문해 주시면. 네, 공 후보님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중에 수성구, 비수성구 교육 격차 완화 공약이 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특별 대책 TF팀 운영 방안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교육 격차를 무엇을 교육 격차로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교육 격차의 일반적인 뜻이라고 할까는 제가 알기에 학력 격차를 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수능 점수가 어디가 더 많이 높은 고득점자가 많이 나오느냐, 서울의 스카이 대학에 누가 어디에서 많이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겠죠. 이런 통계의 결과에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이것이 이제 수성구와 그 외 지역 간의 격차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는 중요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학부모님들 관심사니까 이걸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가장 정직한 해법은 수성구 이외 지역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실 여기서는 주로 국영수 과목에 해당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학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사실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로 한다든가 지역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재능기부 형식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그러니까 수성구 이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시간 짧습니다만 제가 사실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격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통계를 보면 수성구 이외 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경험에서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꿈의 영역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처져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워낙 경험이 제한되어 있고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수성구 이외 지역의 학생들이 꿈도 적고 또 경험도 적어서 이 목표치도 낮고 동기부여도 적고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더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김차진 조장수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강은희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께서는 IB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서 프로그램, 평가, 전문가 양성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IB 교육과정 도입의 선결 과제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2015 교육과정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IB 교육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상당히 흡수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 2015가 지금 각 급별로 지금 시행은 되고 있는데 충분하게 선생님들한테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대로 하려면은 교원 양성이 필요한데 대규모 형태의 교원 양성으로는 이런 정교한 교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상당히 실질적인 교원 양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가도 같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 IB 전체의 사상이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제대로 길러줄 수 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관식이고 논리서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은 한 사람의 교원이 다 이거를 평가했을 때는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집단 평가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시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되고 보편 타당성을 확보해주는 두 가지 시스템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대입 입시에도 2015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대입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연계가 되는 게 필요하나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IB가 추구하고 있는 인재상이 탐구하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사고하는 사람, 소통할 줄 아는 사람, 원칙을 지키고 키우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들의 요소가 앞으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제 여러 교육청에서 IB 교육과정 얘기하다 보니까 IB 교육과정 도입보다 더 시급한 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연착륙시키는 문제입니다. 후보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감이 되시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어떻게 연착륙시킬 건지 그 의지와 역할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거지 무슨 국어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교육감이 되면 저는 순전히 학생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를 선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조건이 우리 초중등 교원은 교육부가 인정하는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교사 자격증, 교사대나 임용고시를 찾는 그 교원만으로는 지금 IB나 2015 교육과정을 충분히 담당하기에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교원 자격증하고 배치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득권과의 갈등 요소도 있어서 이걸 조금 더 유연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정 과목을 확대하는 데는 상당히 걸림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로 양보해서 교원 자격증에 대한 유연성이 조금 필요하고요. 전문적인 과목은 대학에서 가르칠 수 있다면 초중등에서도 일부는 개방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뭐 여기 교직계 계신 분들이 동의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가 또 어려운 부분은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원의 폭을 넓히고 교사 자격 제도를 넓히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강사 수당이 너무 적습니다.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턱없는 강사 수당도 좀 더 일반화하고 대우를 높여준다면은 서로 이 교교 선택 과정이 좀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조금 당부도 필요한데 교육계에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자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네, 김상일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시된 후보님 공약을 보면 선진형 공교육, 선진형 평가제, 선진형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등 선진형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워낙 타이트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좀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문득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선진형 공교육과 선진형 평가제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개념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대략적이나마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제 타이트한 이런 학교 교사 생활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이 되면서 교육의 그 부차적인 것들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되고 오히려 그런 면에서 교사들을 상당히 피곤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교육은 사실은 학생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아까 그런 역량에 대한 교육도 그렇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실제로 선진형이라고 해서 이런 다른 나라의 어떤 선진국에 있는 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교육은 그 나라마다의 고유한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방식들은 21세기 방식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21세기에 맞는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진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단어를 창안해서 썼는데요. 실제로 그 핵심은 선진형 공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그 교실 자체를 이루는 것인데 그 교실 자체가 교사 책임제에 의해서 학생을 중심에 두고 교육을 시키는 그것을 이제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교육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암기 교육에 치우친다는 지적들이 있는 것들은 이 수용적 사고력에 집중해 있고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교육들이 별로 안 되고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진형 평가라는 말이 이제 그렇게 나온 것들도 아까 우리 강 후보가 말씀하신 그런 국제형의 바칼로레아 제도 같은 것들이 일부 나라에 도입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제주도에서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 것들은 아마 그런 기류의 반영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본질적인 것은 그 평가하는 방법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교실 안에서 교사가 평가하는 것이 평가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교과 지도한 내용, 교과 지도와 관련되는 독서 기록 이런 것들을 평가한 그 교사의 기록이 평가의 중심이 있고 그것이 대학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재경 소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 홍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공약 이게 우리 방청 오신 문자를 지난번에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잠깐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지원센터 설치, 진로진학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온라인 시민청원실 운영, 교육가족 원탁회의 정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다른 후보님들하고 조금 어떤 유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협력을 좀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 교육감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패널들께서 학교 교육 과정이나 또 교사나 또 교육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실 것 같아서 주로 이쪽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어떤 대외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지금 교육감이나 다른 지역 교육감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후보님이 가지고 계신 교육감이 가져야 됐던 태도, 일종의 정치적인 입장, 정당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대외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지금 대구시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시 교육협력관 파견된 건 아시죠? 네. 예, 그분 개인의 역량을 떠나서 구조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거의 협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그냥 교육정책관실에서 교육청에서 누가 와 있구나라는 정도고 예산 배정할 때 뭐 좀 해줄까요? 이런 정도지 제대로 된 협력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실질화시킬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재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사실은 대학 경영할 때에도 이게 대학 내의 자원, 인적 물적 자원이 사실 많이 상당한 수준의 자원이 있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는 학생들을 제대로 키우거나 학생들을 제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을 키우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당시에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중앙, 전국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인적, 물적, 전문가 혹은 여러 전문적인 자원들을 결합시키는 쪽에 상당히 애를 많이 썼던 경험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건 대구 교육 감액에도 똑같이 요구된다. 이건 그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추구한다고 했을 때 교육 감액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파를 떠나서 오로지 학생을 위해서 일하는 진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인 소통 역량이 교육감에게 대단히 중요한 자질로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구시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운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대구시하고 앞으로 새로 시장님이 이제 등장하시고 세팅이 되면 협의를 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상징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구광역시의 교육 담당 부시장제를 신설하는 문제를, 물론 이것이 있다고 해서 잘 되고 없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차원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청과 대구시 그리고 대구시 전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이렇게 엮어내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대구시가 대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상당히 많은 역할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런 상징적인 조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간단하게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교육감님들이 대체로 제가 이때까지 뵌 교육감들께서는 주로 이제 학교 교육과정, 학교 운영 이런 부분에 많이 시간을 할애하시고 대외적인 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행사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행사를 워낙 바쁘시면 가셔야 될 자리가 많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교육감의 대외적인 역할이 있는데 우리 홍 후보님께서 교육감에 당선되시면 내 현장에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 학교 현장과 바깥의 대외 협력 관계 이런 부분에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겠다. 각각 이런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답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감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5대5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 교육감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 교육 현장, 교실, 학교 현장에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숙제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학생들의 고민도 있고 학부모님들의 고민도 있고 선생님들의 고민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어떤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제 임기 초반에는 상당 시간을 현장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역할을 교육감이 상당 부분 직접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는 현장에 찾아가는 시간을 기본적으로 가질 겁니다. 그게 한 5라고 본다면 나머지 5는 지금 말씀하신 외부 기관, 그것이 인적, 물적 자원을 갖고 있는 자유학기제, 창의체험활동, 현장 실습,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데 요새 얘기 나오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교부 다 대구시의 예산, 지자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이런 부분들을 한 반 정도는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차 시간이 지나서 현장의 문제가 좀 이렇게 해소가 되고 교실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학교와 교실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나게 되면 그 이상을 외부의 일에 이렇게 쏟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란 교수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은호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교육의 내실화와 이 발전을 위해서 납품 교육을 제시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대구 교육의 비전은 무엇이며 향후 변화된 대구 교육의 미래 모습을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가 좀 전에도 김상희 후보님께 질문드렸지만은 가장 우수한 교육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대구 교육의 실상과 비교했을 때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이 대구의 교육력을 좀 제고하고 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큰 캐치프레이즈가
모든 아이 하나에도 놓치지 않겠다는 다품교육인데요. 이거는 비단 학생만 품겠다는 뜻이 아니고 학부모, 교사, 우리 교육 주체를 모두 품어서 안고 가겠다는 뜻인데요. 품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좋다는 게 아니라 각각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주고, 좀 부족한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1학급 2교사나 그리고 방과 후 돌봄, 그 다음 여러 가지 그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실적이 나는 것과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원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좀 기다려주면서 실적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능력을 다 키워서 상향으로 올려주는 상향평준화의 시스템을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사는 아이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로, 지역에 있지만 우리가 글로벌을 꿈꾸고 호구가 당당한 아이로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간 교육 격차 위상을 좀 구체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비수성학군 좀 교육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쪽에서는 실제 교사 배치에서부터 그 다음에 인센티브 제도, 실질적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것을 대폭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수키 대표님 차례인데요. 공동질문 하실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답변 순서가 홍동률 후보님, 강은희 후보님, 김사일 후보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대구 자사고의 경우에 이제 내신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내신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화도 안 되고 결국 전국적으로 경쟁해야 되는 대입에서는 저희 대구 학생들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현재 평균 70에 맞춰서 학교 시험 문제를 쉽게 출제해서 그 수준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교 스카이 합격률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거는 자사고 제도 전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점검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자사고 제도 자체가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점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정책을 어떻게 수정하고 발전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자사고의 근본 취지,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율성을 줘서라고 하는 이 제도 취지 자체는 대단히 훌륭했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워낙 이제 한국에서는 입시 제도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정책도 왜곡되고 불절돼서 부작용을 낳는 현상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입시 제도와 연계되는 한, 그리고 입시를 위한 학교, 교육 과정으로 이게 자리 잡는 한, 사실은 자사고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쉽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사고 문제는 어떤 개별 학교의 문제라기보다 전반적인 정책을 점검을 하되 그 과정에 학부모 그리고 자사고의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그리고 교육청 함께 이 자사고의 제도에 대해 정책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은희 후보님. 이게 이제 고등학교 입시가 중학교 내신으로 전부 다 평가되기 때문에 전 학교에 고른 평균 점수를 원하는 게 근본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학교마다 평균 점수의 격차가 심하면 자사고 입학하는 배정할 때 내신 등급에 의해서, 내신 점수에 의해서 배정이 되니까 학교마다 자기 학교의 학생들을 잘
잘 입학하기 위해서 내신을 좀 쉽게 내는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향 평준화된 우려가 있는 부분인데요. 내신을 너무 어렵게 내면은 절대 평가 점수가 낮아지니까 자사고 배정 받을 때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각급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협력을 해서 아이들의 전체 실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강력하게 교육과정이나 평가 시스템을 좀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좀 전체 실력을 넓히는 방향으로 우선 한다면 지금 학부모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평가 시스템을 조금 더 개선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서일 의원님 답변해 주십니다. 저사고 자공고 문제는 원칙 자체는 아까 앞에 후보님들이 언급한 것처럼 수월성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해서 그렇게 도입되었는데 앞에 정부에서 이것을 도입하면서 이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 세심한 준비가 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미흡했고 그것이 좋은 제도라는 걸 거의 일방적으로 강요한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학교마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형편에 안 맞은 학교들이 굉장히 어려울 경우인 것 같습니다. 현재 그 학교마다 방문을 제가 몇 번 해봤는데 어떤 곳은 이제 그것을 지속하려고 하고 어떤 곳은 그것을 지속하지 않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 학교 문제는 저는 자율적인 어떤 의사를 교육적 주체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전처럼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이렇게 강요하고 이렇게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학교의 형편에 맞게 결정하도록 자율적 선택권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뽑는 문제도 그 학교마다 본래의 학교가 원하는 바의 것들을 선택하면 저는 그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어떤 걸 자꾸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아까 그런 이런 그 내신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내가 그런 학교에 학생들이 많이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입시 결과도 나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이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자사고 내용들에 맞는 평가도록 해가지고 그 자율적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기본적으로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허수기 대표님 혹시 더 여쭤볼 게 있습니까? 넘어갈까요? 예. 그러면 권태관 교수님 다시 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예. 김 후보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그 주요 공약 중에 사회적 약자와 함께 차별 없는 공존의 교육 행정을 주요 공약으로 밝히셨습니다. 공약의 내용 중에 대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립인데 지금 학년기 아이들, 이후 초, 중, 고 학생들은 교육청이 주로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30, 40, 50, 60, 70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나겠죠. 이 성인들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시청이 맞는 쪽으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앞으로 구상하시는 대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교육청과 시청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담당하고 계실 계획이신지 밝혀 주십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사실은 평생교육 부분은 학교 이후의 학교 밖의 교육 부분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시청이 이렇게 맡도록 되어 있죠. 근데 시장님이 바쁘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공약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 제가 가서 이렇게 장애인들을 만나는 가운데 그분들이 장애인 종류가 달라도 한결같이 이것을 요구를 했어요. 제가 그 공약으로 했고 그것을 시장님과 협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이 사회인이 된 장애인들 그리고 비장애인들이라 하더라도 평생교육은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인들에서 그렇게 시설이 안 돼가지고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 그래서 그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대구시와의 협력을 가지고 문제 풀려는 관점에서 제가 공약을 했고 또 실제로 이런
유치원 아래에 있는 영아들에 대한 것들도 실제로는 교육청이 관할하지 않고 복지부라든가 여가부가 이렇게 관여하고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저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이 대구시나 이런 다른 부서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들은 협의를 해야 되긴 하지만 중심적 가치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이 다르고 교육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변화될 필요가 있다. 시설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시가 관여해주고 교육의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은 결국은 교육청이 또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변화도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배려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언제든지 반영하고 그것들을 또 시장에게 권유하고 정부에 권유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찬진 교장선생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홍등률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후보께서는 학교를 변형시킨 주체가 누구라고 보시는 판단입니까? 변형시킬 주체요. 우선 그 앞부분의 변혁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는 각 교육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약 중에 하나로 대구교육회의라고 하는 거버넌스 기구를 상정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실무적으로 아니면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싱크탱크로 대구교육 미래정책연구소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서 이 급변하는 시대의 대구교육의 큰 방향,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설계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변혁의 주체는 저는 선생님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 변화의 방향, 변혁의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는 과정이 우선 필요할 것이고, 그것을 함께 공유한 선생님들이 교실을 변화시켜내는 주체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교육감 되시면 네. 학교장을 학교 경영이나 수업 혁신의 주체로 내세우고 네. 책임까지 지우는 미국의 차트스쿨 형태의 학교를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알려주시고. 그거는 미국의 차터스쿨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에서도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의 요구는 다양한 학생들의 진로 그리고 적성, 개성, 관심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대단히 다양한,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맞춤형까지 갈 수 있는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는 시대의 요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이 다양성을 학교 현장에 준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하신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의 차터스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럴 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한국의 경우에 그런 부작용이 자칫 잘못하면 생길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우열 학교로, 우월한 학교로 혹은 수직적 위계로 이렇게 위치 지어져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다양한 선택이 이 수직적 위계로 위치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양성, 그야말로 수평적 다양성의 형태로 우리가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아니면 전혀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그냥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위치로 이렇게 부여되면 좋겠다, 이런 바람 정도는 갖고 있고요. 어쨌든 차터스쿨을 포함해서 다양한 학교 모델을 우리가 구상하는데, 여기서 제 바람은 대구에서 만들어진 설계안이 한국형 모델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즉 대구발 한국형 모델, 학교 모델이 우리가 좀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은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정자 교장선생님 주십니다. 네, 강은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후보님께 대구 경북 다시 보기 대구사랑 글로벌 인재 양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구 경북 지역학 기반 인정도서 개발, 보급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인증도서가 교사들에게 좋은 취지에서 보급되었지만 외면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대구 사랑 자율신 교육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학교 교사들의 참여 없이는 또다시 외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예. 저는 모든 게 그 학교의 선생님과 교육 주체들이 공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의 사실 위상과 장래의 비전이 상당히 좀 추락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대구 경북 특히 대구 자존심을 한번 세우고 또 아이들이 여기에서 키워서 여기에서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밖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삶을 살면서 여기 대구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글로벌 인재로 되기도 어렵고 또 되어서도 지역에 다시 돌아와서 지역을 발전시키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정말 대구 경북을 다시 한번 보자. 그리고 역사,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서 대구 경북을 제대로 아는 인재를 배출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뭐 교장선생님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의 생활이라는 교과목에서 이미 충분히 여러 가지 경제 사회를 요 대구의 상황과 맞추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학교 과정에도 이런 교재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자유학기제에도 충분한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직접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그리고 대구를 떠날 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자유학기제가 없기 때문에 수업 실수에서 굉장히 좀 팽팽합니다. 이 부분에도 관련 교과목에 우리가 자료를 잘 만들어주면 선생님들이 부교재가 아쉽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부교재가 외면받는 것은 그 충분한 컨텐츠가 보급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의 아쉬움 때문에 외면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꼭 꼬집어서 좋은 교재가 도입이 된다면 충분하게 현장에서 환영을 받을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영창력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학교가 각종 지표 점검, 행정 업무, 학교 평가 그리고 날로 힘들어진 학생들의 생활 지도로 선생님과 아이가 눈맞춤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법령으로 제시한 초중고 교과목과 시간배당 그 다음에 장직 체험활동의 교과정 정상 운영만으로도 굉장히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가 지금까지 개발된 것이 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저는 그 질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만이 후보님께서 그 외의 공약으로 내세우신 대구의 아이들을 좀 더 창의 융합형의 그런 인재를 기르는데 교사들에게 자율권이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의 그 창의융합의 인재와 조금 상충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이걸 제시하니까 이게 교육 현장에 강제로 배부하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은데 시스템과 컨텐츠로 좀 더 승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학교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중학교에 운영위원회가 한 30개 있습니다. 너무 학교마다 운영위원회도 많고 그 다음 이게 교육부 지침을 받아서 수행하는 역할도 너무 많이 이런 부분을 교육청 단계에서 대폭 줄여줄 필요가 있고 실제로 제가 분석을 해보면 줄여줄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걷어내주고 학교 현장에 이런 건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당연한 전제로서 충분하게 교사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이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공감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법상으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 가다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한 30%는 즉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걸 걷어내면서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진자 선생님,
아주 현실에서 현장에서 어려움이 들어왔었는데 새 후보님들께서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자리에 오르시게 되면은 잘 감안해서 정책을 실행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김재경 소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분위기가 자꾸 좀 너무 굳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우동기 교육감님께서 3선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몰라가지고 다른 분들이 준비를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10대 이제 공약 학부모별로 매치문사 통해서 받았는데요. 뭐 이렇게 오래 준비하신 흔적이 별로 안 보인다. 공이 솔직히 다른 패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하기야 뭐 이제 지금 우동기 교육감이 3선 하겠다고 하면 뭐 달려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닌갑다 하고 이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또 출마 포기를 하시니까 좀 갑작스레 준비하신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후보님들 머릿속에 가슴 속에는 아주 큰 예, 그럼 지금부터 후보 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두 분께 질문 하는 시간이고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질문 순서는 원래 추천 순서를 해보고 했습니다. 강은희 후보님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홍동열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네.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번영으로 이어져 남북 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은 전 국민이 하나입니다. 남북 학생 교류와 학생의 날 공동 주최, 교육감 방문, 교원 학술 교류 및 상호 방문, 남북 언어 이질성 교육 이런 등의 공약을 제안하셨는데요. 네. 아직까지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의 교류를 추진하는 것 너무 시기에 따라서 너무 섣부르게 공약하신 거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잘 되기를, 그리고 부디 한반도에 전쟁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우리 아이들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항구적으로 벗어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정착될 수 있기를 아주 진심으로 원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특히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향이 이북이십니다. 과거 전쟁 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 말 그대로 맨주먹으로 피난 나오셔서 인천에 정착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인천 태생이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이산가족인 셈이고, 그 비극, 그 아픔, 그 서름에 대해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아주 귀가 딱 들어들었습니다. 부디 이런 비극과 이런 공포가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제대로 정착되기를 원하는 마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대로 된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 철학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긴 안목에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교육자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던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형태로 던진 공약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구체적입니다. 통일 교육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교육하고 또 아이들에게 평화 통일에 대한 인식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후보님께서 내놓은 공약들은 너무 감성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보고, 교육은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시고, 그리고 어떤 지금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내부 사정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 현실은 학생들의 교과서나 학용품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될 후보라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보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남북 간에 그것이 학생 간의 교류가 됐든 아니면 교사 간의 어떤 교류가 됐든 이런 것들은 그 한반도 정세의 변화 속도, 정도에 따라서 국가 중앙정부의 지침과 연동해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아니면 민간 누구라도 그것을 거슬러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이 변화되는 속도와 정도에 맞춰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춰서 이것이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물론 그런 것들이 표현 과정에 다 생략되어서 그런 오해를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그동안의 경험에 바탕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그리고 당연히 신중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저는 교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안전보장과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가는 걸 전제로 한다면 교류가 있을수록 우리 남한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더 자긍심을 갖고 우리 체제에 대해서 더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 체제 중심의 통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통일교육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큰 틀에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그 변화의 정도와 속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냉소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교육감 방문, 방북, 학생의 날 공동 주최 이렇게 과감하게 적으셔서 조금 염려되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다음 김사율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후보님, 두 분 후보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학교 정책에 대해서 행정 업무를 경감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얼마 본인 스스로도 경대에서 총장 후보자로 당선이 되었고 그 부분을 교육자치로 풀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도덕에서 나왔는 부분인데요. 경북대 내에서도 당시 총장 선거를 하면서도 후보님께서 아직 학내에서 학과장도 해보지 않아서 정말 우리 큰 조직을 끌고 가는데 능력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우리 대학의 총장 선거 때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대학의 경영이나 혹은 지역사회 교육계를 이렇게 리딩하는 것은 특별한 그런 행정적 기술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원칙들, 큰 교육 정책의 방향들을 공감하면 그 정책들을 수행은 별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또 오히려 우리 그 강은희 후보께서 사실은 여가부 장관으로 가시기 전에 무슨 특별한 경험적 국가적 장관을 하게 되었을 때도 그 전에 행정적인 경험이 굉장히 많았다 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장관을 했다든가 이런 일들도 어떤 역할이 되어서 그런 제대로 했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장관을 했다고 무조건 대단하다 이런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장관을 하시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흠이 될 수 있는 거죠. 대학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그 질문하실 때 대학을 제가 총장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2년 3년 어렵게 만들었다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저는 대학의 그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대학 구성원과 시민사회가 같이 이렇게 싸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학의 정의를 지키기 위한 부분을 보지 않고 대학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좀 전혀 저와 다른 원칙의 사회 정의와는 관계없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때 그 문제를 일으켰던 정부의 그 교육의 적폐 부역자들은 대체로 대부분 감옥에 가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잘 했다면 밖에 나와 있어야 되고 제가 오히려 감옥에 가야 될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일들을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경험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경험이 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 게 아니고 기업 2명, 3명 기업을 이끌면서부터 200명이 넘는 기업을 창업을 해서 하고 국회를 통해서 여성가족위원회와 교문위회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인 내용을 상당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는데도 국가와 공무원의 책임을 잘 이끌고 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 대구시 교육감은 250만 대구 시민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책임자입니다. 이런 책임자 입장에서 방대한 예산을 그리고 방대한 조직을 어떻게 통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대학의 학생들이 그 피해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결과적으로 경북대를 마비시켰고 그 때문에 경북대가 한동안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도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일인 것을 후보님께서 잘 헤아려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15개 정도의 대학에서 이런 총장 임용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재 1개 대학에서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풀어진 대학들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뭐 경북대학을 포함해서 대학들이 대학의 그 정의가 무너지고 대학의 그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교육부가 조정하는 그런 대학이 되어가지고 아주 학교가 형편없이 몰락해 있는 대학들의 모습을 제가 듣고 있고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저런 것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만 하나로 중요한 가치를 실행하려고 하는 정신들이 있을 때 이 문제들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대학의 사회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같이 했던 그 세월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방송대학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함께해서 그 정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합쳐졌을 때 어떤 정치도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의 그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특정한 몇몇 교수들의 견해, 자기들이 좀 불편한 거 이런 게 아니고 그 가치가 작동이 되는지를 학생이 가르쳤는지를 확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풍조에 대해서 오히려 개탄하고 그런 것들은 교육 현장에서 오히려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회 정의의 가치가 학생들에게 지켜지고 교육적 가치들이 지켜지는 게 저는 아주 소중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예. 강은희 후보님 질문을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예. 홍명률 후보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사열 후보께 먼저 드릴까요? 네, 김사열 후보께서는 이제 과학자십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 과학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저는 사회학자고 인문학자입니다만 한 15년, 20년쯤 전에 이런 제목의 소논문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학의 대중화가 필요하고 대중의 과학화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제가 가지고 사회학자지만 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연장선에서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과학이 너무 어렵고 딱딱하고 참 접근하기 힘들고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선입견을 갖게 만드는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과학 교육이 좀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초중고등학교에서 과학적 사고, 과학적 훈련, 과학적인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과학과 문화예술을 융합한 어떤 창의력의 고양, 이런 쪽의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 평소에 늘 갖고 있었고요. 그것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우리 학생들도 과학을 상당히 즐거운 과목으로 또 과학교실이 상당히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외한의 잘못된 관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김사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과학교육의 본질,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학은 물론 이제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도 우리가 과학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아마 질문하신 내용들은 자연과학에 한정해서만 하시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들어와 있는 이 과학에 대한 교육의 내용들은 너무 수용적 사고력에 치우쳐서 평가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지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어렵게 되어 있고 지식의 양이 많다가 보니까 전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중요한 원리들만 남기고 좀 줄이는 게 맞지 않느냐. 특별히 저는 수학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학생들을 수포자 이런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오늘 여러분 토론에서 나왔듯이 고교 학점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 시대로 가면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되면서 학생에게 선택권을 많이 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수학의 내용들을 좀 줄이고, 실제로 우리가 자연과학 하는 중에 저는 생명과학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지만 산수 수준의 그 통계 이런 정도만 하면 다 아주 좋은 논문들 네이처나 사이언스에 쓸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려운 뭐 적분, 미분 어려움을 너무 많이 교육한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 동의하지 않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좀 쉽게 하고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수학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전문적인 수학의 내용들은 수학을 전문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맞다. 그걸 모든 학생이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런 과학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투영적 사고력에 대한 교육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판적 사고력이나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고 진정한 지식인으로 키우는 부분에 대한 것들의 배려가 적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수정이 가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론 한두 개, 두세 개만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예를 들자면 지금 생명과학에 대해서 이제 이 강의가 일반적 강의들이 수행이 될 텐데, 그런데 그런 학생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생명과학 주제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아마 고교 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다양한 과목들을 요구하게 될 때 들어가고, 수학에 대해서도 그런 좀 지금 현재의 전부 내용이 아닌 그 좀 낮은 단계를 필요로 하는 것들로 아마 다양성을 가지게 될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 학생들에게 아마 수포자나 연포자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거고, 과학에서도 자기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들을 대신에 다른 과목을 선택하고 더 쉬운 것들을 개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아쉽지만 제가 강의 후보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토론장에서 잠시 일부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우리 강 후보께서 그러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시절이었죠. 2014년 6월 12일이면 그때 이제 지방선거를 마친 그 다음 날이었으면 기억이 나실지 꼭 한 4년쯤 전이었습니다. CBS의 한 토론 프로그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감 직선제가 이게 계속 가야 되는 것이냐, 폐지해야 되는 것이냐, 즉 직선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나타내셨고, 그 이후로 이 교육감 직선제 하니까 교육 전문가가 제대로 진출할 수가 없다. 정치 자금도 많이 들고 이 고대 정치적 선거고 큰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교육감 직선제가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때 당의 어떤 직책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번 선거도 사실 4년 전 선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직선제가 치러지는데 역시 뭐랄까 교육 전문가가 진출해서 이 교육감을 맡는 게 타당하고 바람직한데 역시 또 이제 직선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강 후보께서 4년 전에 걱정했던 것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면 이제 정치인으로 계속 계시면서 이 교육감 직선제 제도를 바꾸시든가 아니면 그게 되기 전이라면 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으로 진출해서 제대로 교육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드리든가 이런 역할이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4년 전에 그 발언을 연장선상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그 후보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사실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교육자 출신으로서는 이 거대한 강력의 선거에 사실 제대로 완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육 문제에서도 굉장히 제가 그 당시에 교문위 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계특위에서도 교육 경력을 삭제하려는 것을 제가 최소한의 경력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경력 중에서 저는 초중등의 교육 경력을 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대학 교육과 일반 보편 교육은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영구적 기능이 많은 대학 교육과 초중등 교육은 분명히 교육의 목적과 내용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교육감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 전체 교육을 이해하는데 다소 공감이 형성되지 못해서 그냥 교육 경력 3년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도 초중등에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던 분들이 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대학에서 총장 선거를 했던 분들이 이 초등등 교육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교육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지 오늘 두 후보님의 토론을 통해서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대략 현장에서 나오는 진단에 대해서는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을 봐서도 충분히 그런 우려가 여전히 공존합니다. 네, 답변이 부족한지 여부는 우리 패널들께서 판단하시는 거고요. 자, 이 4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선거라고 하는 이 제도 때문에 교육 전문가가 진출하기 힘들다, 그래서 걱정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보면 어쨌거나 교육 전문가가 교육감으로서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교육 전문가라고 했을 때 초등 교육과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은
이미 법률적으로도 경계가 명확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고등교 그 부분은 다음 차원에 돌리고 일단 교육 전문가가 정치인보다 교육감으로서 더 적합하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후보님, 네. 먼지 나는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청소를 같이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학에서도 합니다. 대학에서도 합니다. 네. 아이들 담임해 보셨습니까? 지도교수 있습니다. 지도교수 네. 있고 상담교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지도교수 있고 상담교수 있고 취업 전담교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성인 대학생들과 네. 초중등에는 아직 미성년자들이죠. 예. 뭐가 가지고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 질문 시간이니까. 교육 전문가가 정치인보다 물론 선거에 통과되기는 힘든 현실적인 여건이 있지만 일단 명제 선언 차원에서 보면 교육 전문가가 정치인보다 교육감으로서 적합하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4년 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 교육과 보편 교육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다르고 네, 그리고 됐습니다. 현장에서도 이렇습니다. 대학의 교수는 연구 능력만 탁월해도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등 교육에서는 학문적 실적 그것도 좋으면 되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양성하고 기르고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보담을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더 필요합니다. 요새 대학이 엄청 바뀌었는데 우리 강원국께서 대학 현장을 너무 모르셔서 옛날 대학 개념을 가지고 얘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옛날 교수님들이 다 저한테 가르쳐 주셔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두 후보님의 공방이 재밌는데 어찌 거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살 후보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먼저 홍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대학 총장 8년 재임을 자랑스러운 경력으로 내세우셨는데 출마를 위해서 지난달에 아마 사직하신 걸로 들었고 제가 알기로는 대구대학교는 7월, 대구사이버대학교는 9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지역교육도 중요하지만 고등교육기관의 총장은 또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임기를 중도에 그만둠으로써 학생들과의 약속을 파기한 점이 또 우수한 총장을 다시 모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본인이 얘기하시면서 우수한 총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구사이버대학이 가지는 부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런 점 없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는 제가 이임식을 하면서 대구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 그리고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 직원 학생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원하겠다는 약속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들은 저의 학생 행복 교육 철학 이 오로지 교육과 학생만 생각하면서 대구대학교와 대구사이버대학의 총장으로 일했던 그 경험과 그 실적, 그 철학을 가지고 대구의 유초중고등학교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그 철학을 펼쳐서 대구 교육이 발전하고 정상화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해주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대학의 임기를 몇 개월 남겨놓고 떠나는 데 대해서는 제가 인간적으로 지금도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하지만 그 성원을 제가 받아서 어쨌든 대구에 크게 보면 교육 현장이니까 이 대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이 그 미안한 마음을 더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학생들이 사실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 중에도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 중에 어떤 일부 학생들이
편협하거나 좀 작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총장님이 떠나는 것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 쓸까요? 물론 그 제 답변은 추가로 드릴 건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김사열 후보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경북대학교 총장을 맡아서 경북대학교의 총장으로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했던 많은 구성원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 학생들과 그 구성원들, 그 뽑아주신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참 원래 했어야 되는 보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으면서 질문을 안 드렸거든요. 그런 생각이 지금 그 얘기는 제가 갑자기 나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건 제 답변으로 끝난 겁니다. 제가 사실은 나이가 이미 61세이기 때문에 총장에 나설 수가 없고, 그리고 제가 문제 제기와 싸울 때도 다시 총장에 나와서 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대학의 정의를 세우는데 제 이해관계로 다투어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나서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하지 않고 그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홍 총장님께서 저를 좀 잘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이해하십시다. 예, 되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은 이걸로 후보 간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우리 당초 예정했는 시간보다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받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첫 번째와 반대로 달리 홍동률 후보님, 김사열 후보님, 박원희 후보님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홍동률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삶은 온통 교육자였습니다. 교육자로 꼭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 중에 8년은 대구대학교 총장으로 일했습니다. 또 그 중에 3년 반은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까지 경직한 두 대학의 총장으로 일했습니다. 저의 학생 행복 교육 철학과 대학 총장, 대학 경영자, 교육 전문가로서 거둔 성공 체험을 대구의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을 위해 쏟겠습니다. 교육도 대구의 자존심을 세워내는 일에 바치겠습니다. 중앙과 지역, 여와 야를 넘나드는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대구에 희망을 심는 일에 바치겠습니다. 교육만큼은 낡은 정치 싸움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30년을 지켜온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학생들과 교실을 정치와 정쟁으로부터 지켜내겠습니다. 저의 공감과 소통의 현장 리더십으로 켜켜이 쌓인 숙제들을 풀어가겠습니다.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님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대구 시민의 의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대구 교육의 큰 방향과 중요한 정책들을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 결정하겠습니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교육가족 여러분의 지혜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내겠습니다. 오로지 학생만 생각하겠습니다. 진영에 충성하는 교육감이 아니라 학생에 충성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올곧고 실력 있는 미래 인재로 키우는 일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오로지 학생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이 존경받는 대구,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저의 남은 삶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사열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교육 현장은 정치 권력이냐 자본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미 우리 교육이 여러 차례 정치로부터 휘둘려가지고 퇴보를 거듭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는 지혜로운 대구 시민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평생을 오직 교육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저에게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대구 교육을 확실히 바꾸겠습니다. 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발자취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디자인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지, 준비도 없이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경력 하나만 믿고 교육감에 도전한 것은 아닌지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재능 하나하나를 찾아내고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김사열이 교육감이 되려는 이유는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결정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구의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형 공교육 도입을 통한 교실 자치를 실천해서 대구 교육의 출발 원점으로 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은희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대구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까지 교사의 꿈을 키우고 아이를 가르치고 젊음을 불태웠던 곳입니다. 교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기르는 곳입니다. 교실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곳입니다. 엄마가 직장에 있어도 아이들은 언제나 안심할 수 있는 돌봄으로 신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생각을 키우는 즐거운 수업으로 교실을 살리겠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역량을 위해 우선 기초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상상력을 키우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모든 아이가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진로 진학 서비스를 체계화하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은 가감히 줄이고 교육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대구는 교육으로 다시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교육은 모든 것의 희망이고 길입니다. 교육에 대한 이런 저의 소신으로 대구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대구의 자존심을 살리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다양한 경험으로 교육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 저 강은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외풍을 맞고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토론에 있어만 또한 제한된 시간 속에 더 이상 못하게 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님들 수고하셨고요. 먼저 자리 비우셨던 패널들 그리고 끝까지 자리에 앉아 계신 방청인 여러분, 진행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의 내용은 저희 신문 지명과 매일신문 지명과 동영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되었습니다.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